자, 현역가왕의 콘서트가 굉장히 위태롭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현역가왕의 콘서트 이전에 이미 본방송 때부터 문제점이 심각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현역가왕3의 판정단의 문제점들,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도 하나둘 꼬집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역가왕3의 심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자, 그래서 내려보면 트로트 장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장르를 초월한 현역들이 대거 출연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도 변신도 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운영된 마녀 심사단 제도는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합 400년 차의 여자 가수들이 혹독한 심사를 한다는 컨셉. 하지만 도움될 만한 평가 내용이 없었고 현숙은 공개적인 평가 한마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노래를 오래 불렀다는 것과 노래 심사를 잘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독한 심사 컨셉 역시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춘아 심사위원이 스테파니에게 안 꺾을 때 꺾으면 트롯이 천해진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조금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자칫 가수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서주경 마스터만 내버려둔 채 마녀 심사단을 해체했다라고 했죠. 이 당시 때도 빈예서양을 비롯하여서 많은 마스터들에게 혹평을 들은 가수들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반론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참가자들의 무대를 더욱 빛내주는 심사위원, 마스터 군단들 역시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홍지윤, 김주희 대결에서 상사화를 노련하게 부른 김주희 씨가 1336점 대 264점. 홍지윤 씨의 압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수 차이는 언론사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룽지 캐러멜의 빈예서양이 랩을 화려하게 구사하는 모습이 깜짝 놀라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호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금잔디 씨에게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매 라운드 혹평을 듣게 됩니다. 26년차 현역이다 보니 불만의 표시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표정에 그런 감정만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평을 내놓을 수 있지만 관점의 차이가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는 빈약하며 먼저 말한 사람의 심사마저 부정하려는 등 이런 모습들이 결국 지적받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시청자까지도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뿐만이 아니라 시즌4를 제작한다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의 역할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단점을 지적할 줄 아는 마스터도 좋지만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돌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패자부활전과 결승 1차전에서 국민판정단으로부터 전체 1위에 최고점을 받고도 연예인 마스터 점수에서 8위로 밀려난 이수연. 마지막 회 결승 2차전인 현역의 노래 대결에서 모두를 울리며 심사단 1위에 올랐다가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하자 7위로 떨어진 솔지. 결국 심사위원회 시스템이 문제점이 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습 자체가 현역가왕을 계속하여 병들게 만들었고 이것이 현역가왕3의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에 적신호를 켜게 만들었습니다. 자, 서울 공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지방 공연 역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현역가왕 콘서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현역가왕 콘서트 현장에 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응원했었던 이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를 기대를 하고 갈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갈라쇼 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망조가 들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트롯가왕에 올라와 있는 현역가왕3의 갈라쇼와 많은 방송 무대의 조회수를 보면 이 조회수가 굉장히 참담합니다.
경연을 한창 할 때는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심지어 경연이 끝나고 나서 각 가수의 전체 무대 합산 영상들을 가수별로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막 구수경 씨가 10만 회, 이수연 양이 20만 회, 차지현 씨가 22만 회, 홍지윤 씨가 28만 회.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갈라쇼가 진행이 되고 나아가서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홍보하는 영상들이 2만 회, 3만 회 지금 이렇게밖에 수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올라온 이 현역가왕3의 갈라쇼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10,000뷰 넘는 걸 찾기 힘듭니다. 차지현 씨의 테스 형이 3.4만 회지만 솔지 전유진 양의 무대도 6.700회, 홍지훈 씨가 8,500회, 강현 씨가 5,300회, 금잔디 별사랑이 2,900회, 이수연 마혜진이 4,800회, 김태현 홍자가 2,600회, 빈예서양이 유일하게 2.1만 회, 솔지 씨가 또 2.1만 회, 누룽지 캐러멜이 1.2만 회, 차지현 씨의 성은 김효가 4,300회, 구수경 마혜진의 5,800회, 홍자 에녹이 5,400회, 이수연 양이 1.9만 회. 10대 가수들을 제외하곤요, 전부 다 몇천 회밖에 되지 않는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의 티켓 판매량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단 서울 콘서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서울 콘서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각합니다. 최초에 공개됐었던 이 콘서트의 티켓팅이 점차 환불 사태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토요일 공연, 일요일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공연 같은 경우는 오후 1시와 오후 6시를 합해서 약 800석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가 역시나 오후 1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1100석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티켓이 이만큼 남아있다니까요. 제가 알기론 서울 공연 콘서트가 한 4,000석에서 5,000석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티켓 좌석이 이 정도나 된다라는 거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약 2,000석 정도가 지금 판매 실패에 놓여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환불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금잔디, 홍자 두 사람이 빠졌다라는 이야기, 빈예서양과 10대 가수들의 팬분들의 환불 사태, 이것이 계속하여 환불 사태를 연속적으로 만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현역가왕 제작진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상황이 늦어버리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티켓이 그럼 차후에 팔리고 있느냐? 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울 콘서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천 콘서트 되겠습니다. 인천 콘서트가 4월 4일 날 바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3월 28일, 29일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인천 콘서트를 해야 하는데, 자, 인천 콘서트가 왜 문제냐? 역시나 800석 가까이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다 매진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겁니다. 서울 콘서트가 매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천 콘서트가 매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천 콘서트 다음이 언제냐? 바로 4월 11일 날 열릴 청주 콘서트입니다. 청주 콘서트는 더 심각해요. 청주 콘서트 한번 티켓 자리를 보여드리면, 청주 콘서트 같은 경우도 좌석이 굉장히 많은데, 자,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티켓팅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보라색이 다 지금 예매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스테이지 기준으로 1번석, 2번석, 3번석, 1층에 있는 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2층 자리들은 다 예매가 이렇게 끝나 있고 R석들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콘솔석에 가보면 R석과 S석들이 잔뜩 남아 있고요. 다시 사이드로 가보면 R석들과 3층 좌석들이 비어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청주 콘서트 같은 경우 이 3층 좌석은 그냥 막아놓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콘서트 티켓이 너무 많이 안 팔리면요, 그냥 이 자리는 아예 예매 자체가 안 되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청주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지방 콘서트가 지금 좌석이 너무 남아 돌다 보니 2층, 3층까지 팔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티켓을 예매하는데 1층 좌석 놔두고 2층에 있는 좌석을 놔두고 굳이 3층에 있는 좌석에 예매를 할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해봐야 몇만 원 차이거든요.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1층 좌석을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그러니 당장 청주 콘서트 역시 약 2,000석 가까이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태가 심각함을 한참 뛰어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이후에 남아져 있는 콘서트의 일정들이 계속하여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 뭐 부산 콘서트, 원주 콘서트, 수원 콘서트, 대구 콘서트. 원주 콘서트는 제가 심지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단순히 콘서트가 예매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콘서트가 잘 안 팔리나 보다 할 게 아닙니다. 자, 약 4,000석에서 5,000석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요, 이게 수익으로 환산했을 때 한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돼요. 근데 이거 매진이 돼야 뭐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도 줘야 될 것이고, 티켓 판매금에 대한 이 놀 티켓에서 판매했으니 이 사이트에 수수료도 줘야 될 거고, 이것저것 나가야 되는 지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매진이 됐을 때 5억 원의 좌석을 판매했을 때 약 2억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2억 원 이하의 수익이. 그런데 최소 못해도 90%? 한 70% 정도는 티켓 양이 판매가 돼야 돼요. 70% 정도 판매가 돼야 적자가 아닙니다. 근데 70% 이하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연을 하고도 여기 남아있는 이 지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지출 비용을 다 내고 나면 적자가 됩니다. 적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4, 5천석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콘서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 콘서트가 지금 판매 자체가 약 4, 5천석에서 2천석 가까이 판매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상 60% 이하 판매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콘서트를 했는데 이 정도로 적자 판매를 보여주고 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황이 연쇄적이라는 겁니다. 연쇄적 환불 또는 보이콧, 구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매 거부를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환불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예로 앞에 말씀드렸던 서울 콘서트, 인천 콘서트, 청주 콘서트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바로 대구 콘서트입니다. 자, 여러분 대구 콘서트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콘서트 좌석인데 보이십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 검은색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색깔 들어와 있는 것들 있죠? 보라색, 초록색, 하늘색, 이게 전부 다 남아있는 좌석들입니다. 물론 대구 콘서트가 5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긴 해요. 앞서 콘서트가 취소됐다라고 하는 것도 5월 16일 콘서트입니다. 그러면
왜 원주 콘서트가 취소가 됐느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대관료랑 뭐 다 했을 때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결정이 바로 공연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자를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간이 먼 공연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취소가 결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원주 콘서트가 5월 16일인데 이 대구 콘서트가 5월 2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사 내부 사정이라고는 했지만 현실적인 제반 사항을 놓고 봤을 땐 결국 이렇게 티켓이 판매가 되지 않고 줄줄이 환불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 지방 공연이 하나 둘 계속하여 연쇄적으로 취소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장르 확장형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구수경 씨가 입증해냈다. 무패 행진이 만들어냈다. 구수경 씨가 결승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안 했거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자가 아니라 성장형 다크호스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가창력이면 가창력, 무엇 하나 빠짐없이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이 구수경 씨의 모습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가수로서의 도약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설명을 받습니다. 예능형 아티스트로서의 확장도 장난이 아니다. 트로트 경연을 넘어 예능 방송, 공연, 협업 무대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잠재력을 바로 이 구수경 씨가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탑7 이후가 더욱 기대가 된다. 현역가왕을 통해 실력, 서사, 대중성을 모두 확보했고 가장 강렬한 성장 곡선을 그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 구수경 씨의 모습. 사실 이것이야말로 현역가왕의 어떤 본질 아닐까요? 이런 가수들이 활약하면서 계속하여 성장하는 모습이 많이 방영이 됐다면 지금이 전국 투어 콘서트, 지방 공연들까지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주 콘서트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울산, 청주, 창원 이런 콘서트까지 연달아 취소되는 게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트롯가왕에서는요. 이렇게 현역가왕 갈라쇼 영상을 선공개했는데 이게 참 재미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역가왕 제작진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10대 가수들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10대 가수들의 파워, 시청률, 유튜브 조회수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향후 후속 예능방송, 콘서트 공연 일정 등을 맞출 때 학생들의 이 학업과 여러 가지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며 결국 10대 가수들에게 높은 성적을 주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패인 요소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갈라쇼 예고편 썸네일에 김태현 양의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 선공개된 영상에는 김태현, 이수연, 빈예서 세 사람의 이 팀워크 무대가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영상이 근데 공개되고 나서 지금 약 12시간 정도 된 상황인데 2.6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현역가왕 3에 나와 있는 이 영상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지금 빠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김태현 양의 등장이 뭐냐면 10대 가수들의 이 학업과 방송에 대한 제작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차지현 씨는 뭡니까? 서편제는 뭔데요? 지금 콘서트부터 방송까지 다 불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면 탑7에 차지현 씨를 왜 뽑았을까요? 뮤지컬계의 파워를 너무 높게 평가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뮤지컬과 트로트는 전혀 별개의 장르라고 봐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제 방송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여기에 빈예서 양이 들어갔다? 콘서트도 대박이 났을 거고
이 방송에도 탑세븐이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탑7 멤버에 트로트 가수가 아닌 솔지, 차지연 두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도 많은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트로트 가수 경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현역가왕 아닙니까?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탑10 안에 솔지, 차지연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두 명 다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되죠. 탑7의 말입니다. 탑7 안에는 결국 빈예서라는 정통 트롯의 강자가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퍼즐이었는데 제작진이 워낙 차지연 씨를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되다 보니 결국 솔지 씨까지 들어가면서 이 탑7 안에 타 장르 가수가 2명이나 들어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린 씨 같은 경우는 린 씨 한 명만이 출연을 했고 그 린 씨 한 명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역가왕 시즌 1에서 린 씨가 들어갔을 때도 전유진, 김다연 2명의 10대 가수가 탑3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흐름이 빈예사양이 탈락한 지금의 탑7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건 뭔지 이해가 안 된다. 요번 갈라쇼 1부 때도 서편제 연습팀과 서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차지연이라는 참가자가 왜 탑7 안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급기야 이번 탑7에 차지연과 솔지는 떨궜어야 한다. 저 두 사람 때문에 현역가왕3가 폭망했다고 보면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차지연, 솔지 두 사람은 타장르 가수란 말이에요. 탑7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둘 중에 한 명만 올라가도 논란거리가 될 만한데 두 사람 다 올라갔으니 그리고 그 많은 트롯 가수들이 다 탈락을 했으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가왕3 콘서트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맞습니다. 10대 가수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빈예서 양에게 현역가왕 제작진은 계속하여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상을 한번 해드렸죠. 아마 전국 투어가 본격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결국 빈예서양에게 긴급 호출할 수밖에 없다. 빈예서양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뻔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전국 투어 콘서트, 청주 콘서트인데 야 이렇게 남은 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거의 35% 정도 되는 좌석이 남았고 이 좌석이 심지어 다 중앙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 콘서트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이런 지방 콘서트의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시청률이 6.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갈라쇼의 문제점은 시간이 흘러 그 다음 회차가 나왔을 때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시청률이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첫 회차부터 이렇게 지금 시청률이 낮게 나왔으니 남아있는 갈라쇼 어찌 되겠습니까? 자, 미스트롯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미스트롯 갈라쇼도 6.9%밖에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현역가왕도 만만치 않지만 미스트롯마저도 갈라쇼가 시청률이 폭락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트로트 오디션 시장이 다시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침체되어 가고 있다. 또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방송이었던 현역가왕3와 미스트롯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갈라쇼 때 시청률이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원래 그랬느냐? 현역가왕2 때의 갈라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현역가왕2 때 첫 회차 시청률이 8.5%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 3를 놓고 봤을 때 시청률이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 현역가왕 2의 갈라쇼도 2회차에서는 6.9% 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가왕전 자체가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한일가왕전 2의 시청률이 그럼 어땠느냐? 이때 시청률을 보면 더욱더 참담합니다. 갈라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라쇼는 그래도 보세요. 이게 현역가왕 2 때입니다. 3월 4일 날 8.5%, 3월 11일 날 6.9%였고 그 이후에 진행된 한일가왕전은 9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됐죠. 이게 4.9%로 시작해서 5.6%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엔 2.8%